정말 제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대박 종목으로 3개 꼽아서 가지고 있고 다 10,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첫 번째,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하면은 그 이후에 트래킹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지표로 감시를 해야 되나요?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없어요. 지표라고 하면 예상 손실 추정치보다 얼마나 덜 손실을 봤나 이러면 주가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대신 내 나름의 혁신에 관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처음에 발표하는 언제까지 내가 상업비행을 시작한다. 기술 개발 언제까지 완료하고 상업비행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거를 비행에 이 우주여행을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로드맵들이 쫙 있어요. 이거는 뭐 가끔씩 발표를 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수정을 했는데 너무 뒤로 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로 투자 대상 기업을 한 30개 정도 항상 꾸려가고 있고 그 중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빼요. 이 회사는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다른 혁신에 의해서 이게 깨지겠다. 그러면 이제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뉴스 검색해요. 그동안 엉뚱한 일이 안 생겼는지, 그동안의 혁신, 또 다른 혁신은 뭐가 있었는지, 또 뭐 이런 증자와 같은 이벤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다음번에 보고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투자한 회사는 매일 봅니다. 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장중에 뉴스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 끝나고 나오고 장 시작 전에 나오고 그래서 장 시작하기도 전에 뭐 800% 상승한 회사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전 사후에 뉴스 모니터링 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그 리더를 보고서 투자해도 되는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런 팬덤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그 지표가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그래요.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혁신 기업들은 그 CEO를 보면 저 회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뭐 말 한마디로 이렇게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믿을 수 있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CEO의 생각대로 그 회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장된 회사의 CEO라면 고객도 있지만 또 다른 투자도 받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서 봐야 되고 제가 아까 모더나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아마도 그 회사 임원들은 처음에 지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을 테고 일부는 뭐 스탁 옵션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행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0불 할 때 내가 스탁 옵션을 받았는데 95불 갔으면 9.5배 올랐잖아요. 안 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꼼꼼히 같이 놓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질문을 끝없이 던져야 돼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 사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 가지고 있는 이 비행 기술이 50명이 탈 수 있는 로켓에도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야? 라는 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만약에 틀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답을 찾았어요. 틀린 질문에 옳은 답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옳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옳은 답을 찾으면 최고고 틀린 답을 찾더라도 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제거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더 옳은 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옳은 질문을 하는데 집중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저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종목 하나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첫 번째로 유명한 섹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섹터에서 종목은 또 뭐 하나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지 여쭙고 싶어요. 대본에 없는 걸 질문하시네요. 저는 이제 항상 혁신적인 비전 그리고 실제로 그 비전이 현실에서 사고가 돼서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 이런 일이 터지는 곳은 미국의 뭐 11개 섹터 중에 보면은 제약 산업이 같이 들어와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여기는 아주 뛰어난 초소형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과를 못 내고 20년을 흘러왔는데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투자도 계속 받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놓고 보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보고 있고요. 뭐 모더나도 그런 회사였어요. 뭐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기업들을 보려면 주주 구성을 잘 봐야 됩니다. 투자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좋습니다. 보통 보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은 거의 50% 이상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이미 알아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뭐 23&Me 같은 회사도 지금은 버진그룹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가갖고 좀 DB 좀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보시고 기관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의 처분하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고 하면 신뢰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종목 그럼 이 분야에서 좀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정말 제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대박 종목으로 3개 꼽아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대신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3개 회사 다 10,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1,000원 단위 주식이죠. 첫 번째, CTI 바이오 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CTIC라고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혈액암과 같은 희귀암을 치료하는데 20여 년 동안 노력해온 회사예요.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 많이 팔릴 거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혈액암과 같은 희귀암은 수요가 적죠. 저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라고 봐요. 이 회사를 설립하신 그분이 이렇게 희귀암과 같은 아주 골치 아픈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분은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개 설립을 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이 회사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FDA에서 여기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요. 했고 3차 임상도 끝났고 제가 볼 땐 데이터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FDA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신약 승인을 11월 30일까지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줄지 안 내줄지는 모릅니다. 안 내주면 망, 내주면 성공. 이런 건데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훨씬 높다고 보고 때가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뭔가 그 숭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여기 있는 거네요. 아이디어 이 책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위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태워주는. 맞아요. 거기는 자기 고객들, 나이키의 신발을 사고 스포츠웨어를 입는 자기 고객들을 운동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고객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목적이 바뀌면서 고객에 대한 정의도 싹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훨씬 좋죠. 여기가 이제 그런 회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나노 제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BNG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게놈 분석 서비스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서도 3번째 회사로 23&Me를 설명드릴 텐데 좀 다르긴 하지만 게놈 분석 서비스에서 거의 최상위 업체인데 아주 작아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23&Me. 여기는 뭐 장기 투자해야 되고 지금 주가는 그래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런 회사를 추천했어.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게 되시면 아마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유전자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은 참 형편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이오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 최고의 회사 3개의 회사라고 봅니다. 이런 회사들 성공하잖아요. 모더나처럼 됩니다, 주가. 근데 뭔가 모두가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갖고 있다 보면 사실 팔고 싶기도 하고 장기 투자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혁신 기업에 애초에 투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투자자 대부분들은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기 수익, 내가 돈 얻어가고자 하는 단기 수익에만 집착을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모더나도 단기에 뺀 거예요. 근데 반만 뺄 걸 지금 이제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 목표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되고요. 저는 아무리 빨라야 1년이에요.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하지만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가고 주가가 빠질 때 더 삽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물타기 금지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을 골라내게 되면 주가가 자꾸 빠지면 너무너무 신나요. 더 좋은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없으니까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고 계속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옳은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뉴스 검색 같은 거 계속 해보시고요. 오늘에서 부사장님 모시고 미국 기업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